2번에 디미니멈 에버러지, 3번에 카운트 ifs, 4번에 our mini second small, h로 mid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if 함수 문제와 4번 문제가 나온 거는 이제 안 해본 거니까 2번, 3번, 5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함수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에버러지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범위를 지정하시면 얘는 이제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 미니멈이라고 되어 있네요. DM, D 미니멈. 자, 표 전체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로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 번호, 네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죠. 그래서 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D미니멈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항상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 범위를 확인. 조건 범위를 확인 혹은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면, 자, 2번 문제를 보면 반이 일반인 학생의 최저 점수와 3반인 학생의 최저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1반의 최소값을 구하고 3반의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그러면 첫 번째는 반 중에서 1반이라는 조건 범위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두 개가 각각이 따로예요. 그 다음에 반 중에서 3반이라는 조건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작업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1반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을 실행하시고 3반 값을 평균값에다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반 최소, 2반 최소를 한꺼번에 구해 놓을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1반의 최소값을 구하고 에버러지를 실행한 다음에 에버러지의 두 번째 인수에서 3반의 최소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D 미니멈이 한 번 더 할 거예요. D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표 전체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점수의 최소값, 일단 점수는 3열에 있죠. 첫 번째는 1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그럼 최소값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AV에 의해서 평균을 구할 거야 하고 놓아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인데 조건 범위만 틀리잖아요. 조건 범위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조건 범위만 지워버리시고 여기를 3반이라고 범위를 잡고 가로를 놓으시는데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J를 K로 바꾸면 되잖아요. 지우지 말고. 이 상태를 보면 이렇게 하면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업하는 순서를 제가 적어드리면 첫 번째는 D 미니멈에 의해서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러지를 실행을 하시고 1반의 최소값식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한 다음에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뭐만 변경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를 변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단 따라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카운트와 카운트 if s를 쓰라 그랬어요. 자, cou라는 함수의 카운트. 네? 3번 문제. 네. 카운트 if s를 쓰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운트라는 함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범위를 주어주면 숫자가 있는 쉘의 개수예요. 쉘의 개수. 그 다음에 count if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고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1이 되죠. 두 번째가 따옴표 안에 조건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 2, 따옴표 안에 조건 2. 이런 형태로 127개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계산 작업을 하실 때는 함수를 보고 내가 아는 함수인지 모르는 함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함수면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봤더니 판매량 범위가 있어요. 판매량. 이 범위에서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판매 건수의 비율을 구하래요. 또 비율은 여기 문제에 이렇게 수식이 설명이 나와요. 먼저 10 이상 20 미만의 판매 건수 나누기 전체 판매 건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셀서식은 뭐가 되어 있냐면 백분율이 되어 있어요. 셀서식이. 그래서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 이상이면서 20 미만의 개수를 구하고 판매량의 전체 개수로 나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if s 나누기 카운트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할 거는 COU 하시고 count if s. 그래서 첫 번째 판매량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10. 두 번째 다시 한번 판매량 범위를 잡으시고 미만이에요. 작다 20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판매량 범위에서 10보다 10 이상이면서 20 미만이라는 게 몇 개예요? 몇 개에 지금 400%가 나왔다는 건 4개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100분율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셀서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400이 나와서 당황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천천히 보시면 돼요. 카운트 if를 했더니 여기 계산된 결과가 몇이에요? 4. 여기 4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셀서식이 100분율이 돼 있으니까 400%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기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 if하고 판매량의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하면 44%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44%. 그래서 이 문제는 작업을 하실 때 첫 번째 구하는 작업이 뭐예요? 10 이상 천천히 10 이상 20 미만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운트하고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구해서 나눠야지 비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형태는 먼저 10 이상 20 미만의 개수를 구하시고 카운트에 의해서 전체 개수를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녹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id라는 함수는 문자열 뽑기죠. left, right, mid. left는 왼쪽에서 right는 오른쪽에서 mid는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첫 번째는 문자열을 넣어주시고요.
어디서부터 뽑을 거야 하는 시작 위치를 지정하시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시는 거죠. 얘는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H룩업은 수평 찾기 참조 함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첫 행에서 찾아 지정한 행에서 가져와요. 가져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평 찾기 참조 함수. 그러면 우리가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행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이고 내가 원하는 행을 지정해서 그 첫 행에 있는 값과 매치되는 값을 갖고 오는구나 하는 함수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자, 이무정님, H룩업의 첫 번째 인수는요?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이죠. 이게 맞는 거죠.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세 번째가 뽑을 행번호. 네 번째가 이렇게 방법 유사일치야 정확하게 일치야 물어보죠. 이 방법은 대괄호가 붙으면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주로 방법 0은 주로 언제요? 문자.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이 문자가 돼 있을 때는 거의 0을 써요. 근데 유사일치는 언제 쓰냐 그러면 숫자가 들어오면서 오름차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면서 작은 값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얘가 생략 가능해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집에 가면 눈으로 보지만 말고 좀 적으면서 한 번씩 써보세요. 이건 다 한 번씩 써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보면 항상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지역을 가져가겠구나 하고 문제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찾으려는 값 SKB가 있는 게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 있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문제를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지역을 갖다 놓으라는 문제이겠구나 하고 V룩업 H로 문제가 찾기가 쉬워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이죠. 회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와 지역 코드를 이용하여 지역에 표시하세요. 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을 보면서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찾아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행에 있는 지역을 가져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 첫 번째는 MI에서 미드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문자열 세 번째에서 하나 뽑을 거야.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H룩업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뭐라 했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 절대주소 F4. 그 범위에서 이 행에서 뽑아요. 자, SKB가 문자예요, 숫자예요? 문자는 방법을 뭐를 쓰라고요?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0 쓰시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하는 순서, 첫 번째는 미드에 의해서 찾으려는 법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H 룩업을 넣어주시고 작업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문제에 보면 첫 번째는 left라는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f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left는 문자열 뽑기죠. 그래서 뽑을 문자열을 지정하시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if 함수는 먼저 조건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넣어주면 얘가 참 혹은 이제 거짓이 나오겠죠. 거짓이. 그러니까 조건을 판단해서 참이나 거짓이 나오면 참일 때 할 일, 그 다음에 거짓일 때 할 일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뭐 합격, 불합격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는 참일 때 뭐뭐를 계산하세요. 거짓일 때 뭐뭐를 계산,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풀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 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2부터 차트까지 하고 여기 세 문제 풀었으면 합격선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더 풀 것이냐 아니면 나는 확인 작업을 들어갈 것이냐. 실수한 것만 없으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실제 시험 보러 가면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중첩 if예요. 중첩 if라는 것은 두 가지 초과하여 두 가지를 초과하여 표시하라는 말이 나오면 아니오일 때, 즉 거짓일 때 if 함수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작업이 중첩 if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사원 번호가 있어요. 여기 사원 번호. 사원 번호에서 첫 문자가 A면 본사, B면 지사. 두 개잖아요. 그럼 중첩 if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if 함수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첫 문자가 A면 본사, B면 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원 번호 앞에 있는 걸 쫙 봤더니 A 아니면 B예요. 그렇죠? 그러면 A면 본사고 B면 지사가 아니라 아니면 지사라는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 그러면 이 문제는 if 함수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시고 left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사원 번호에서 몇 개 뽑아요?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면 사원 번호에서 하나를 뽑으면 이제 본사인지 지사인지를 판단할 문자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if 들어가시면 안 돼요. if 함수는 항상 뭐를 한다? 비교 연산 작업을 해서 true, false를 구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 항상 이렇게 모여서 따옴표 안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true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셔서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가 뭐예요? 본사. 거짓일 때가 뭐예요? 지사.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 if 문제로 이런 게 나오는 것은 틀리라고 나온 게 아니라 맞으세요 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left에 의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세 번에 걸쳐 작업을 하셔야 돼요. if를 바로 추가하시면 안 돼요. true, false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몰이에요.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라지가 있어요. 라지. 그러면 범위를 주어지고 번째를 넣어주면 뭐가 돼요? 몇 번째. 오늘따라 왜 이럴까?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스몰은 몇 번째,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이런 값,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씩 늘려가야 될 함수들이란 말이에요. 자, 아우어는 뭐 하는 값이냐 그러면 시간값이 10분 초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다 넣어주면 10분 초 중 시를 뽑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미닛은 뭐가 되겠어요? 분을 뽑아요. 세컨은 초를 뽑아요. 여기서 시간값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값. 그러니까 콜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 콜론을 시간이라는 글자로 바꾸고 분이라는 글자로 바꾸고 맨 뒤에는 초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문자열 결합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스몰이라는 함수를 먼저 쓰는 거예요. 스몰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1등을 찾으라는 거예요. 1등.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값은 이렇게 0.063898148 이런 값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값이 셀 서식에 의해서 얘는 일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시간값에서 시간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hour. 그리고 얘는 이제 분 뽑을 때, 초 뽑을 때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 놓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얘가 1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럼 문자열 결합할 때 쓰는 게 뭐예요? and 따옴표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뽑아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and 연산을 또 써요. 이번에는 뭘 뽑아요? 시간 중에서 분을 뽑아야겠죠. 미닛에 의해서. 그럼 시간값은 아까 복사해 놓은 스몰 값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닫아서 끝나면 분값이 나와. 32분이라는 게. 그 뒤에다 뭘 붙여요? 분이라는 글자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분이 붙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돼요? 초라는 값을 뽑아야겠죠. 시분 초 중에서. 세컨에 의해서 초에 해당되는 값을 뽑습니다. 또 스몰을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8초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다 뭘 결합해요? and 따옴표 초. 복잡한 문제인데 문자열 결합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구해서 and 결합만 계속하면 돼요. 이 개념만 알면 문제는 쉬워요. 근데 빈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힘든 거고, 또 평상시에 스몰이라든지 또는 아우어 미니 세컨을 많이 안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해놔야 될 게 1등이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어 해가지고 1등 한 사람의 시를 구하는 거예요. 시.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시간을 결합하시고 미닛에 의해서 뭘 구해요? 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초를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작업도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런